나는 중개형 도매몰에서 물건을 사다 팔 거다. 아니면은 자기 물건을 파는 도매몰에서 물건을 팔 거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위탁 판매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네. 보니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을 사와서 판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사오는 행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좀 종류가 세 가지로, 제가 조사했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그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을 중개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판다는 사람들을 옥션 같이 네. 중개해서 파는 업체, 예를 들어서 뭐 도매국, 오너클랜 이런 데가 그런 데 아닌가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자기 물건들을 직접 파는 업체, 젠트레이드나 뭐 친구도매 이런 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형 맞나요? 3MR로 이런 데는 약간 자기 물건이랑 자기 물건이 아닌 공급을 받아서 파는 거 절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맞네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종류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공부한 게 맞나요? 정확한 것 같고 첫 번째만 약간 수정하면 되는 게 그래요? 사와서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팔고 나서 산다. 팔고 나서 산다고? 우리는 주문이 먼저 생기고 주문을 확인하고 나서 산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위탁 판매에 대한 개념을 이거는 이게 알고 있었지만 말을 잘못한 팔고 나서 산다. 요 개념이 재밌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 업체들의 종류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더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직접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을 하는 게 좋지 왜 중개형이 섞여 있는 몰들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조사한 걸 한번 좀 단점까지 질문을 조사를 해왔어요? 드릴게요. 일단 그 중개형 도매몰 같은 경우들은 다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쵸. 중개 뭐 오너클랜, 도매국, 도매매 뭐 어느 한 곳도 재고를 가져간 곳이 없죠. 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 같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 수수료만 먹는 나쁜 업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잠깐 재미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너클랜에서 잠깐 동안 재고를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말이 맞네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선반까지 해서 지금도 준비 중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잠깐 재고 쫙 보관했다가 대표님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컨셉은 이게 아니고 중개형이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자 해서 다 빼고 중개로 가서 그래도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처럼 중간에서 그게 수수료만 받아 먹겠다 이런 나쁜 심보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단점만 나열을 한번 제가 조사한 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 중개형 도매몰의 단점은 지식재산권에 침해할 확률이 높다입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제가 보니까 누구든지 다 그 물건을 자기가 이렇게 납품을 하겠다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웃긴 현상이 도매 물건의 상품을 꼭 자기 거인 것처럼 올려가지고 한 상품을 검색해 보니까 되게 여러 업체가 그거를 납품하는 것처럼 올려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상표권 침해가 있는 상품인데도 그냥 팔고 조치가 안 된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상표권 침해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해요. 실제로도 이제 그런 거를 뭐 소위 우리 쪽에서는 도도매라고도 하죠. 이미 이런 용어가 있어요. 중복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남의 거 가져와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걸 뭐 이제 열심히 체크하고 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존재하는 게 도도매. 단점이에요? 단점은 맞죠. 이제 도도매다 보니까 제품 확인을 실제로 이제 뭐 재고 가져가신 직접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수입을 하고 내가 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는 단계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리스크는 좀 더 커지겠죠. 그럼 전 이것만 해도 충분히 중개형 도매몰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단점입니다. 오늘 좀 제 질문이 날카로워요. 날카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CS를 빠르게 응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네.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중개형 도매몰들은 그 업체 정보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업체에 물어보고 그 업체에 또 답변을 받아서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나한테 답변을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에 3개만 질문하려고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거쳐서 질문을 하는데 맞아요. 그나마 이제 뭐 도매국이야 업체 정보가 나와서 좀 확인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단계가 결국 늘어나는 거니까.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형 도매몰이 있어요? 도매국 자체는 원래는 항상 상세 페이지에 업체 정보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전화가 하도 많이 가니까 그 번호를 잘 안 받죠. 결국은 도매국에 전화해서 요청하게 되면 또 도매국에서 업체에 문의하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근데 오늘 좀 민구님 답변이 의아스러운 게요. 민구님은 원래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제 질문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단점이 맞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시네요. 그건 단점이 맞아요. 잘 찾았지. 제가 조사를 잘했네요. 그럼 이제 3번째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선행된 질문이랑 좀 포함이 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대량 가공 위탁 판매에서는 품단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교육생 분들한테도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을 넣으려고 보니까 품절이다. 그때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문이 적으면 적을수록 품절이 너무 아쉽고 도매 사이트가 밉지. 근데 심지어 그분들은 자기 물건을 직접 하는 도매몰에 주문을 넣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 중개형 몰들은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요즘은 저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많이 심했었죠. 저는 초반에 막 오너클랜으로 시작했으니까 품절이 좀 당연히 뭐 10개 넘어가면 당연히 몇 개는 생기는 거였으니까 좀 밉긴 했었죠. 초반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반응은 다 중개형의 몰에 단점만 있다 이런 반응이시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아주 중개형 도매몰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중개형 도매몰이 중간에 껴버리잖아요. 배민처럼. 그러면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지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짜장면 시켜 먹을 때 그냥 전화 주문만 하면은 바로 수수료 없이 갖다 줬는데 지금은 이제 짜장면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얘네가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이 친구들이 수수료를 먹어버리면 가뜩이나 위탁 판매는 그 싸게 받아서 팔 수가 없는 형태인데 거기에 또 수수료까지 붙어버리면 이건 너무 비싸질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본인이 방금 얘기한 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린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도매 사이트들이 보통 한 10% 붙이는데 이거 중개형 도매몰이요? 그렇죠. 보통 수수료 10% 붙이는데 내가 공급가 10,000원에 등록하면 뭐 10% 붙여서 11,000원에 등록하고 도매국 같은 경우는 판매가에서 떼가는데 어쨌든 원가 대비 한 10% 돼요. 공급가 대비 한 10% 떼가는 식이니까 10%를 붙이는데 결국은 10% 붙이나 마나 우리는 팔린다는 걸 아는 거죠. 이들도 알고 우리도 알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를 붙인다 한들 어차피 비싸. 수수료 0% 해도 비싸. 그러니까 가격은 물론 단점이긴 하지만 물론 10% 빠지면 더 싸지긴 하겠지만 뭐 상관없다. 그래도 비싸지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판매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막 도도매라던가 이런 게 살아남고 자꾸 하려는 게 사람들이 비싸게 올려도 결국 자꾸 나가니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쳐도 다음에 또 단점입니다. 이것도 좀 치명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이 대량 가구 위탁 판매하다 보면은 반품 교환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S도 중간에 한번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반품 교환을 가뜩이나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거쳐서 해버리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직접 소통을 해도 반품 100% 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중간에 껴가지고 반품 신청하면은 얘네들이 잘 받아줄까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중간에 껴 있어서 놀랍게도 장점도 하나 있어요. 아주 가끔은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책임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할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이것도 단계가 거치니까 단점은 맞죠. 뭐 교환 반품 주소지도 저 때는 지금도 저는 이제 중개형 안 한 지 꽤 됐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 때는 그랬거든요. 이거 교환 반품이 들어왔어. 교환 반품 주소지를 몰라. 문의로 반품지 어디로 보내나요? 이거 그냥 상세 페이지에 표시해주면 안 되나요? 업체 정보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서 교환 반품 때마다 계속 물어봐야 돼. 반품지 물어보고 결국은 그 주소지를 모르니까 교환 반품지가 다 제 사무실로. 물론 이제 뭐 직접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를 하더라도 도매 사이트가 늘어나면 결국 그것도 저는 이제는 제 사무실로 했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주소까지 알면 더 편하잖아. 나한테 온 걸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주소 확인하는데도 한나절 걸려, 보내는데도 한나절 걸려 이러니까 불편하긴 했죠. 오늘 좀 민구님다우시지가 않네요. 근데 민구님은 항상 제가 듣기로도 그 중개형 도매물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한번 이제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유명한 중개형 도매 사이트들은 일단 규모가 있고 자금력이 있어서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셀러와 공급사가 정말 많고 셀러와 공급사가 많다는 건 그들의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꽤 크거든요. 뭐 오너클랜은 1000억이 되고 막 이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면 오너클랜에만 공급하는 공급사가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제조사일 수도 있어서 경쟁력도 있고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직접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수수료도 빠지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거니와 셀러를 모집하기도 그런데 투입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형 도매몰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제는 생겨버렸어요. 거기만 오너클랜에만 도매매에만 공급하는 공급사가 생긴 거죠. 그 제품을 이 업체 혹시 도매 사이트 따로 운영 안 하나 체크해 볼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만 올려도 매출이 잘 나니까. 그렇겠네요. 모든 그 뭐 상품 갖고 있는 업체들이 다 도매몰을 운영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 도매몰 운영이란 것도 만들어야죠. 뭐 기능 추가해야죠. 운영해야죠. 이런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너클랜에 올려, 도매쿡에 올려 이러면 되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우수한 공급사죠. 그런 알짜배기 공급사들은 정말 좋다. 중개형 도매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다. 그건 또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올리지만 초보자일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굉장히 다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중개형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제공 프로그램들은 누가 봐도 굉장히 쉽게 만들긴 했어요. 그냥 입력만 하고 딱 하면 쫙 되게.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댓글들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스피드고고? 그쵸. 스피드 이름 맞나요? 스피드고 뭐 다팔자 뭐 엄청 많죠. 도매 사이트 입장에서는 많은 셀러들이 또 물건을 쉽게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걸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죠. 도매몰에서 그런 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매몰 제품만 물론 팔 수 있게 해놨지만 무료가 대부분이죠. 어차피 올리면 그들도 이득이니까. 자기들 상품 팔아주는 거니까. 그런 툴을 통해서 한번 제품을 올려보고 판매에 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중개형을 먼저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너무 몰랐으니까 그냥 그나마 여기는 예를 들어 중개형 도매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상품에 대한 변동을 그래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게시판을 따로 둬서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 진짜 초보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요. 그런 중개형 도매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등록을 해서 체험을 해봐라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지 말고 그 직접 물건을 파는 회사의 상품을 수동 등록으로 해서 한번 팔아봐라.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보는데 그 후자라는 게 뭐 직접 운영하는 제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업체를 찾고 컨택하는 게 쉽진 않으니 저처럼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중개형을 해서 흐름을 캐치하는 게 좋죠. 흐름 캐치해서 사실 그거 써서는 큰 매출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근데 흐름은 캐치한 후에 나만의 전략 을 구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체험만 살짝 해봐라 이 말씀이시죠? 체험해보면 나는 여기도 궁합이 왔네? 그러면 이제 그거랑 다른 툴을 합치던가 전략을 짜긴 해야 돼요. 물론 그걸로도 큰 매출 내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만 그냥 클릭만 몇 번 해서는 큰 매출은 어렵다. 또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런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중개형 도매 플랫폼이고 저희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도매국이나 오너클랜을 하시다가 오셨다 보니까 흐름을 아시는 거죠. 아, 이 팔렸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팔리는 거고 주문을 이렇게 넣는 건지 알고 오시니까 저도 굉장히 수월했죠. 교육 오시기 전에는 그런 데서 물건을 팔아보셨었다. 팔아보시고 이제 저랑은 이제 새롭게 스타트하고 있는 거고. 그건 또 몰랐네요. 또 혹시 무슨 제가 모르는 장점들이 있네요. 혹시 또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형 플랫폼은 일단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역사가 깊어요. 벌써 뭐 오너클랜도 10년이 됐을 거고 도매국이야 뭐 원체 더 오래 됐을 거고 예전에 낙가마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변경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할 확률이 좀 낮다. 소위 이제 내가 제품 몇 개 안 돼서 안 되지만 도매 사이트 운영할래 이런 분들이 조금 지나서 그냥 사이트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적립금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네요. 보통 다 적립을 해놓고 그 물건을 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사이트 폐쇄하면 물론 나중에 뭐 법적으로 하면 또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 절차와 시간과 비용들.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안정된 곳.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중개형 도매 사이트들이 그래도 안정적이죠. 적립금도 언제든 달라고 하면 줄 거고. 누구 하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입소문 나서 안 좋아질 테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거고 영세한 업체일수록 뭐 심지어 적립금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10,000원 있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사라졌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실제 일어나요? 그쵸. 뭐 DB가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은 뭐 이런 IT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보네요. 그쵸. 그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생각 못했네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런 흐름으로 위탁 판매가 일어나는 거고 대량 등록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번 감을 잡으시는 걸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장점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듣다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경우에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댓글을 봤었는데 자기는 그 물건을 직접 공급하는 위탁 판매 업체들을 상품 다 가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더 가공할 게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형만의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해도 좋을 것 그쵸. 좋은 공급사를 찾아서 하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 상품을 다 했다, 할 게 없다 이거는 진짜 핑계자 변명이에요. 이 세상에 그 오너클랜 딱 들어가시면 현재 등록된 상품 개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처음 오너클랜 시작했을 때 10만 개가 안 됐어요. 한 5만 개, 6만 개였는데 지금 벌써 100만 개가 넘어요. 100만 개가 넘는데 뭐가 없어요. 근데 오너클랜은 좀 악명이 높던데 그거 제가 검색해봐도 그냥 도매몰 상품 검색해보면 너도 나도 그 도매물 상품 다 올려놨던데요. 그럼 그래도 1등이니까 다른 것보다 안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1등이 된 게 아닐까 하는. 도매 사이트를 또 찾으면 또 많아요. 그래서 상품은 정말 많으니까 상품이 더 이상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는 단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중개형물에 또 장점도 있네요. 그렇죠. 언젠가 또 오너클랜 대표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아시는 분이세요? 알지 못한데 만나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죠. 전 또 아시는 분인데 제가 또 비난을 했나 싶어가지고. 중개형 도매 플랫폼은 저는 퍼넨 대표님과 제일 친하죠.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괜히 비난했네요. 분명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도매몰 어디서 물건을 받아다 파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사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어디든 상관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명확하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골라주셔야 돼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해야 한다면 나는 중개형 도매몰에서 물건을 사다 팔 거다. 아니면은 자기 물건을 파는 도매몰에서 물건을 팔 거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나는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정말 나는인 거잖아요. 그럼 저는 후자죠. 물건이 있는 젠트레이드나 친구도매 같은 데서 물건을 팔겠다. 저는 실제로 저의 역사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